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라인 트레이서 프로젝트를 맡게 된 박웅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라인 트레이서의 강의는 이론 및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이고요. 잠깐만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실제 라인 트레이서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뒷판에 납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조그맣게 납땜한 거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에는 라인 트레이서의 차체를 직접 조립하고 납땜도 했습니다. 또한 만든 차체를 직접 코딩해 보면서 주행도 하였고요. 하지만 이번엔 예상치 못한 변수인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행되기에 차체를 직접 만들기는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위봇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이 되면 차체 제작 과정은 생략되었습니다. 그럼 라인 트레이서란 무엇일까요? 라인 트레이서란 말 그대로 선을 따라 주행하는 로봇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바닥을 보시면 흰 바탕에 검은색 선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라인 트레이서의 트랙입니다. 트랙은 주행로를 의미하고 라인 트레이서는 저 주어진 주행로, 즉 트랙을 따라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 트레이서의 차체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원을 보내주는 전원부, 움직이게 해주는 모터부, 구동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알고리즘 있는 제어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코딩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센서들이 있는 센서부가 있습니다. 라인 트레이서는 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을 인식할까요? 라인 트레이서가 선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센서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흰색은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빛을 흡수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라인 트레이서는 트랙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LED가 빛이 나오는 부분, 즉 발광부이고 흰색이 반사된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 수광부입니다. 이 흰색, 즉 수광부에서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검은색인지 흰색인지를 알 수 있죠. 따라서 센서를 통해 라인 트레이서가 선을 인식한다면 나는 트랙을 잘 달리고 있구나 혹은 지금 트랙을 벗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림에서 말풍선 안의 숫자는 이번에 쓰는 시뮬레이터의 실제 값을 참고하였습니다. 보시면 흰색이면 낮은 값을, 검은색이면 높은 값을 출력하는 센서이겠네요. 오른쪽 사진은 실제 라인 트레이서의 빛 센서 부분입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위쪽 LED 부분이 발광, 아래쪽 LED가 수광 부분입니다. 위아래로 발광, 수광 한 개씩 짝을 이루어 빛 센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라인 트레이서는 그럼 총 8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쓰는 라인 트레이서에서도 8개의 빛 센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라인 트레이서의 빛 센서는 밝은 곳에서 주행할 때와 어두운 곳에서 주행할 때 같은 검은색을 감지하여도 센서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은색 주변의 흰색은 원래 흰색보다 더 검은색으로 측정이 되겠죠. 혹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즉 주변 환경에 따라 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센서가 동일한 것을 측정하더라도 센서마다 고유값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1번 센서에서 520이라는 측정값을 내었지만 2번 센서에서는 504라는 측정값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센서마다 다른 출력값을 동일하게 맞춰준다면 라인 트레이스를 제어할 때, 즉 구현할 때 좀 더 편하고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여기 영어로 써진 이 식인데요. 수식에서 보면 여기 센서 데이터 맥스라는 값이 검은색을 출정했을 때의 값이고요. 이 미니멈 값이 흰색을 감지했을 때의 측정 값입니다. 그리고 센서 데이터, 이 값은 센서의 측정 값이에요. 이 식을 이용하면 앞서 말한 서로 다른 센서 값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센서 1에서 검은색을 500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센서 1에서 흰색을 100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센서 값이 250이라는 측정값이 나왔다면 아래식처럼 400분의 150 해서 0.375라는 값이 나오겠죠. 센서 2도 볼까요? 센서 2에서도
550이라는 검은색을 550이라고 인식하고 흰색을 158로 인식합니다. 이때도 센서 1과 동일한 것을 측정하였더니 350이라는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센서 2에서도 나온 값을 식에 대입하면 0.37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센서 1과 센서 2에 측정했을 때 250 그리고 305라는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교화를 거친다면 둘 다 동일하게 0.375라는 값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정교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정교화 과정을 통해 흰색이 가까울수록 0으로 검은색이 가까울수록 1의 값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교화를 통해서 얼마나 검은색인지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센서마다 동일한 것을 측정해야 했을 때 다른 값이 출력되는 것을 막고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위에는 정교화하기 전에 센서 값입니다. 세 개의 센서 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값을 정교화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아래 그래프처럼 나옵니다. 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일하며 출력된 값의 상대적인 위치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라인 트레이서는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라인 트레이서가 선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선이 차체의 가운데에 위치하면 되겠죠. 사진과 같이 라인 트레이서가 왼쪽으로 이쪽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벗어나면 왼쪽 모터를 빠르게 돌리고 우측 모터를 느리게 돌려서 선이 다시 중앙으로 오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의 위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가중치입니다. 말로 선의 위치를 표현한다면 사진처럼 7번 센서 아래에 있다 또는 2번과 1번 센서 사이에 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센서마다 각기 다른 값, 그러니까 가중치를 두고 가중치와 센서 값을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그 값들을 센서 값으로 나눠주면 선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센서 값은 위에서의 정교화를 거친 값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센서 값이 흰색에 가까울수록 0, 그리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1로 나타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선의 위치가 2번 센서에 있을 때 가중치를 통해 선의 위치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센서에서 검은색을 인식해서 1번이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센서들은 흰색을 인식하므로 0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가중치를 통해 나타내면 2번 센서에서의 가중치인 2와 센서 값인 1을 곱하고 나머지 센서 값은 0이므로 화면에서 식인 가중치와 센서 값의 곱을 다 더해주면 2가 나올 것입니다. 분모에 있는 센서 값들의 합은 2번에서 센서 값이 1, 나머지는 0이므로 총 센서의 합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1분의 2, 즉 2라는 값이 나오죠. 화면에서 보면 선의 위치가 2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돕고자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선이 센서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전 슬라이드와 동일하고 선이 5번과 6번 센서 사이에 있습니다. 5번과 6번의 센서 값이 0.4라는 값이 출력되었고요. 이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오겠죠. 가중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온 값은 이런 계산식을 거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선의 위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사이에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가중치를 사용한다면 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중치를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제가 원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이런 순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드 짜는 사람 마음입니다. 라인 트레이서는 트랙인 선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라인 트레이서의 중심이 선의 위치에 오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라인 트레이서가 선의 위치에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이를 이용해서 라인 트레이서의 위치와 선의 위치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아까 배운 가중치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선의 위치와 차량의 위치를 서로 빼주면 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의 위치가 차체의 중간 위치에 오게끔 해야 하므로 여기서 차체의 중간 위치는 목표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표값과 선의 위치를 빼준 값이 0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서로 빼준 값을 오류값이라고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가중치를 통해 선의 위치와 차체의 중간 위치를 가정하여 오류값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 차체의 중간 위치를 0이라고 가정하고 선의 위치를 -2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아래식을 넣어가지고 오류값을 추출하면 2라는 값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그럼 -2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듯 선의 위치에 따라 부호가 바뀔 수가 있으므로 화면에서는 안 나왔지만 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류값 크기 또한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은 중심에서 선의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고 오른쪽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값이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크면 오류값이 크면 빨리 돌고 적으면 적게 돌기 위해선 화면에서 파란색 화살표로 바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직진 속도에서 오류값 이 흰색 화살표가 오류값인데요. 오류값을 한쪽엔 더하고 한쪽엔 빼줘서 오류값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비례하여 목표값인 중앙의 위치로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류값에 비례하여 제어하는 것을 비례 제어 혹은 피 제어라고 합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류값을 한쪽엔 더하고 한쪽에는 빼주면서 라인 트레이서와 중심을 잡아갑니다. 첫 번째는 오류값이 0이므로 양쪽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직진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류값의 부호가 다르므로 오류값을 한쪽 밖에 더해주고 다른 쪽에는 빼준다면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각자 중심을 잘 맞춰갈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규화를 통해 서로 다른 센서 값을 조정하고 얼마나 검은색인지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규화된 각 센서들의 가중치를 곱한 것의 합을 통해 센서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차체의 중간 지점인 목표값과 차이인 오류값을 구하여 한쪽에는 더해주고 한쪽은 빼주는 구동 알고리즘으로 라인 트레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 이외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는 왼쪽으로 보여줄 건데 센서가 흰색이라 여기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검은색이면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알고리즘인데요. 만약 이 방식으로 라인 트레이서를 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회전하는 모터 값을 크게 설정하면 선을 벗어나거나 작게 설정하면 조금씩 자주 꺾어 느리고 매끄럽지 않은 구동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터 값을 좀 크게 설정했거든요. 이건. 그래서 끝에 가보면 이쪽 가면 뺑 돕니다.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이탈을 해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 강의를 통해 소개해드린 구동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라인 트레이서를 보여주겠습니다. 앞에서와 비교해도 훨씬 매끄럽고 빠른 주행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라인 트레이서는 강의 듣는 분이 직접 그 코딩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이제 아마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알고리즘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나? 없으신가요? 음,
그럼 다 이해한 거죠? 그럼 성균아, 잠깐만. 아, 부품 없이 코딩하면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 값은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니라요. 보면 그 라인 트레이서 이제 거의 프로그램 안에 센서가 이미 짜져 있고요. 부품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부품 없이 코딩하면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정성균 분이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네, 화면 다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채팅 한번 쳐주세요. 잘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 이번에 설명하게 될 정성균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아까 각 조교들이 카톡방에 파일을 각각 다 이게 배포를 했을 거예요. 그쪽에 파일에 있는 지금 코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배포한 코드 자체로는 지금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만 저희가 이렇게 배포를 한 내용이고, 이 구조는 뭐 라인 트레이싱 하는 부분에서 먼저 저희가 알려드려도 상관없다고 판단을 하여 미리 배포를 했고요. 제가 구문을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 구문이 왜 쓰였냐 이걸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금 위쪽에 있는 샵 인클루드 부분은 지금 헤더 파일로 그 저희가 위봇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야 될 때 그때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을 위해서 헤더 파일을 선언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디파인으로 되게 많은 숫자를 상수를 정의를 해 놓았죠. 이 디파인 구간은 솔직히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디파인을 굳이 선언을 한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똑같은 숫자를 계속 사용하게 될 때 이 의미가 정확히 어느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레프트와 라이트를 0과 1로 숫자로 정의를 해두었죠. 이후에 다시 나올 내용인데 저희가 바퀴가 왼쪽, 오른쪽 총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배열로 생각했을 때 총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왼쪽이 0번째 원소, 오른쪽이 첫 번째 원소라고 치면은 지금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를 나중에 배열로 선언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디파인으로 상수로 정의를 해뒀고요. 그 밑에 타임 스텝이라고 또 상수를 정의를 해둬왔죠. 근데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해두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이후에 WB 로봇 스텝이라고 저희가 이따가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 함수 선언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될 주기 32ms를 의미합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을 추후에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define nb ground sense 8로 정의가 되어 있죠. 숫자 8로. 8로 정의를 해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총 발광부, 수광부 이렇게 한 짝을 놓고 그라운드 센서라고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보통 상설, 어드벤처 디자인 할 때는 마인드스톰이라는 부품 그 차체를 썼죠. 그 차체를 사용했을 때
센서를 제가 두 가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센서를 총 8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총 8개인 배열을 나중에 다시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언할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정의를 해두었고요. 다음에 WB 디바이스 태그, GS, MB 그라운드 센서라고 이렇게 배열로 정의를 해두었죠. 이거 그라운드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함수를 정의를 해두은 건데, 지금 이거는 모두 위보 자체 라이브러리 함수로서 C 언어에는 없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싶다 본인이 그러면은 위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정확한 의미가 잘 설명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GS 밸류를 이렇게 배열로서 각각의 원소에 값을 주고 그라운드 센서의 센서 값을 초기화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함수를 정의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코드 부분 자체는 지금 메인 프로그램이 아닌 센서의 센서 값을 입력하기 위한 부분이죠. 보이드로 제가 선언을 한 이유는 이 함수 자체는 반환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이드로 선언을 해줬고요. 지금 포문을 보시면 i가 0부터 시작해서 아까 MB 그라운드 센스를 저희가 8로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0부터 7까지 반복이 되겠죠? 0부터 7까지 반복이 되면서 해당 구문을 통해서 각 센서의 원소 모두 센서 값을 입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 저희가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배포하게 된 프로그램은 로봇이 직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랙을 찾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메인문을 자세히 봐보시면 제가 좀 전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원소 2개의 집합으로 설명을 했듯이 여기 스피드를 지금 원소의 개수가 2가지인 걸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배열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메인 문 자체가 로봇의 시뮬레이션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WB 로봇 이니트라는 위봇 자체의 라이브러리 함수는 위봇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수적인 라이브러리 함수이며 로봇의 시뮬레이션을 초기 값을 선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문자열로 name이라는 걸 선언을 해주었잖아요. 원소의 개수, 이게 아까 말했듯 MB 그라운드 센서가 총 8개인데 8개가 존재하다 보니 각각의 그라운드 센서를 하나하나씩 사용하게끔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라운드 센서의 활성화를 위해.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일일이 첫 번째 센서, 두 번째 센서 다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선언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간략하기 위해서 포문을 통해서 한 번 선언하고 나머지 7개 동일하게 반복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두면 좀 더 깔끔하게 선언이 완료되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했고요. 이후에는 바퀴의 속도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두 그 WB 달린 건 그 위봇 자체 라이브러리 함수이므로 지금 이 의미 자체는 왼쪽 바퀴가 끝없이 회전하기 위해서 선언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WB 모터 셋 벨로시티는 이제 왼쪽 바퀴의 속도의 초기값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 구문은 뭐 레프트 모터가 라이트 모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쪽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선언만 주구장창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로봇이 직진이라는 행동을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포문에 조건문이 존재하지 않고 세미콜론 찍어져 있죠. 이 뜻이 조건문이 없기 때문에 무한 반복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WB 로봇 스텝 타임 스텝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등장하는데 이 함수가 되게 중요한 게 로봇의 특정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지금 위보츠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구문마다 계속 선언을 해줘야 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며 이 함수 자체의 뜻은 해당 주기마다 로봇의 시뮬레이션이 코드와 동기화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후에 리드 그라운드 센서는 앞서 정의했던 센서 관련 구문이고요. 이후에 스피드 레프트 500, 스피드 라이트 500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왼쪽 바퀴가 속도가 500이 되고 오른쪽 바퀴 속도가 500이 되겠죠. 이후 제일 마지막으로 더비 모터셋 벨로시티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바퀴의 속도를 직접적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를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스피드 레프트에 0.00628을 곱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숫자를 대입하게 된 이유는 0.00628 자체가 해당 라이브러리 함수의 최소 인식 범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오면 라이브러리 함수 자체에서 속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0.00628이라는 상수를 곱해주었고요. 지금 포문이 다음과 같이 끝났고 WB 로봇 클린업이라는 마지막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 함수 자체의 뜻은 로봇의 시뮬레이션을 종료시키기 위해 넣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코드만 사용하게 될 시에 로봇의 센서는 주행을 하면서 센서 값을 입력을 받지만 그 위에 코드가 지금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진만 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고 결국엔 트랙을 찾지 못하고 직진만 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제가 직접 리봇 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당 코드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랙을 계속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작점이 원래 트랙이 있기 때문에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길을 따라가지 않고 벽에 부딪히겠죠. 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코드를 어떻게 짜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건지 그것을 파악해내는 게 저희의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또 지금 컴파일링 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 텐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로봇의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일한 코드예요. C 언어로 되어 있는. 저희가 아무 스페이스바나 하나 누르고 오른쪽 위에 지금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이 버튼 자체가 지금 코드를 컴파일링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코드를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수정을 하고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름으로써 지금 코드를 위보 상에서 바로 컴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못 받았는데 혹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의문인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은 2분 동안만 받고 없으면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질문이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박웅민 조교가 마지막 끝으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라인 트레이서 맨 처음 초기 설정이나 그런 거 다 해봤고요. 알고리즘까지 강의도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 짜는 거랑 그런데 조장은 이렇게 1팀, 2팀, 3팀, 4팀, 5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각자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아마도 각 조장들이 라인 트레이서 위보 설치하라고 했을 거고 그리고 뭐 파일 같은 것도 줬을 거예요. 이제 그거 해서 조장들한테 잘
배우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알고리즘 상이라든가 하여튼 라인트레이스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괜찮고 각 팀의 팀장한테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다들 아마도 어느 정도는 다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정은 이제 7월 24일 날 중간 주행을 점검을 할 거예요. 시간은 추후에 말씀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이제 조교들이랑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방법도 나중에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경선일은 7월 31일이고요. 이거 조장들한테 제출이 아니라 이제 그때도 이제 진행 방식은 아마도 이제 줌으로 보여주는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최종 주행 때 기록을 봐가지고 이제 팀별로 기록이 제일 짧은 팀은 아마도 상품 좀 좋은 게 있을 거고요. 완주만 하셔도 어느 정도 상품은 다 있을 거니까 다들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